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희 해커스 세무사 유예 1기 그리고 2기, 3기가 개강 예정이기 때문에 해커스 세무사 2025년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 저는 재무회계 강사이기 때문에 재무회계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김원종입니다. 자, 일단 합격 전략 목차는 2024년 기출문제 분석 및 경향 분석 잠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따른 학습 방향, 유예생이나 3차생이나 1차를 좀 더 오래 공부한 사람들을 위한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세무사 유예, 재무회계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도 재무회계 기출문제 분석 및 경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과거로의 회기인데 출제 경향이요. 첫 번째 옛날에 2010년도부터 한 7년간은요, 이렇게 두 단원이 출제됐고요. 우리 회계학 1부에 재무회계가 60점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단원에서 크게 30점, 30점으로 출제가 되다가 한 4년 동안은요, 이렇게 출제가 두 문제이긴 한데 출제가 4단원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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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주제를 6개에서 8개 정도로 내가지고 보통 6개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한 문제에 단원을 3개씩 이렇게 내는 경향으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8점, 10점, 12점 또는 10점, 10점, 10점으로 이렇게 3년 동안 나오다가 올해는 요 30점이 나왔는데 수익 단원이 30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식 기준 보상이라는 단원이 30점이 나왔는데 좀 문제 경향은 달라요. 문제 경향을 큰 문제로 30점을 내고 요구사항을 5개 낸 게 아니라 수익의 주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3가지 주제를 내고요. 주식기준 보상에서 4가지 주제를 내가지고 총 7가지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단원이 수익과 주식기준 보상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행운이 좀 따르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로에 좀 회귀가 됐다. 이 두 단원에서 30점으로 출제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는 6개나 7개의 주제가 나올 거다. 근데 두 단원에서 7개의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7단원에서 7가지 주제, 6단원에서 6가지 주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는 최근에 출제 경향 중에서는 약간 중상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세무사 시험은 한 번도 상난이도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고요. 지엽적이진 않은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재고자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고 유형자산 중에서 한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이 주식기준 보상에 선택형 주식 선택권이 하나 포함되면서 약간의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세무사 시험 문제 1차도 좀 어려워지고 2차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예 강의를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할 생각이에요. 지엽적인 문제 커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은 최근에 올해를 제외하고 2년 동안요, 고급 회계가 12점이 출제가 됐었고요. 중급 회계가 48점이 출제돼가지고, 고급 회계가 12점으로 2번 출제돼서 올해도 출제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고급 회계가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셔도, 내년도에 또 고급 회계가 12점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유예생들은 고급 회계를 제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다시 회기를 해서, 고급 회계가 출제가 안 됐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요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따른 앞으로의 학습 방법인데, 자, 올해 선택형 주식 선택권이 한 8점 정도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틀리더라도 붙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제가 합격한 학생들이 저한테 카톡을 그날 보내준 학생들한테도 제가 학원에 찾아와갖고 물어보면 그 문제 틀린 학생들도 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커트라인도 45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회계학 1부보다는 회계학 2부를 꽈락 안 맞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 난이도가 하난이도의 문제가 있고 중난이도의 문제가 있고 상난이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난이도와 중난이도와 상난이도, 저는 이걸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할 때 다 해주긴 하는데 요 하난이도와 중난이도의 문제는 시험에 나왔을 때 90% 이상을 정답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상난이도의 문제는 이제 이걸 다 한 상태에서
문제 중에서 반 정도를 맞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합격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맞는 걸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 연습을 충실히 하자고 부탁드리는데, 다 암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방금 강의를 하고 올라왔는데 쉬는 시간에 만난 학생들 중에서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문제 풀 때 문제 4번만 원가회계 풀 시간이 있었어도 붙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꽈락이 나가고 떨어진 학생도 있으니까 시간 배분 연습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 시간 배분을 충실히 하는 거는 다른 학원과 다르게 우리 학원은 시험과 거의 유사한 난이도로 유예 2기, 3기를 좀 길게 하는 편이니까 유예 2기, 3기를 통해서 시간 배분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예생은 단원 전체를 제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세무사 준비생들 중에 현금 흐름표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땐 30점으로 현금 흐름표가 나온 적도 있고요. 15점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약하다고 하더라도 빵점을 맞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5점에서 18점 요 정도 나오면 한 7점에서 1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대비는 해야 되니까, 다 틀리지 않고 부분 점수를 요즘에 충분히 주기 때문에요. 유예생은 단원 전체를 제끼는 거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원 전체를 제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유예 기간 동안의 학습 전략인데, 이 재무회계를 공부하실 때 계속 문제집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는, 제 문제집과 똑같은 문제는 출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올해도 1번 문제가 재매입 약정과 반품 조건부 판매가 결합된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의 결합된 문제의 회계 처리랑 기본 이론을 알고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에 이론 요약이 돼 있는데, 이론 요약 40% 읽으시고요. 그 이론 요약 부분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려면 요약서를 읽어야지 문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획득이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 한 60%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3회독 할 때까지는요, 이론 읽고 문제풀이하고, 이론 읽고 문제풀이하고, 이론 읽고 문제풀이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4회독 이상 할 때부터 문제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전 한 15일 전에는 그래도 요약서 한번 읽고 들어가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예생은 고급 회계가 필수입니다.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점 정도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회계 좀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올해부터 출제가 조금 어렵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실강에서, 작년까지는 제가 온라인으로 미리 찍어놨는데 실강에서 고급 회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예생도 한 10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2달 동안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좀 쉬셨고요. 근데 긴 기간 동안에 8시간 수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기죽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합격하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체력 관리, 멘탈 관리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제가 보통 강의를 한 26번에서 28번 정도 하는데, 결석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출석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자는 원래 10명 중에 1명인데,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는 이번에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한, 그 다음에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커스 세무사 유예 1기 재무회계인데, 이제 유예 1기가 이제 오늘부터 개강하거든요. 제 유예 1기의 목표는 다른 과목들의 시간표까지 확인하시면 상당히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니까, 다른 과목도 다 꽈락을 넘길 정도의 일정 수준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하는 것처럼 이론 요약해주고요. 문제풀이 강의할 겁니다. 오늘도 강의했는데 2달 동안 공부 안 했더니 다 까먹었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중급 회계를 23번 했고요. 고급 회계를 4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다른 단원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선택형 주식 선택권처럼, 그래서 25회와 고급 회계 5회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고급 회계 실강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약서와 문제집을 일단은 1회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예 1기는 기본 이론 충실히 하고 문제가 읽을 수 있는 능력 파악하고 요약서와 문제집 1회독하는 게 유예 1기의 목표. 그 다음에 교재 및 특징인데,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요약서는
해커스 IFRS 김원종 포인트 중급회계 2판이고요. 1판에서 개정을 했어요.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정합니다. 해커스 IFRS 김원종 포인트 고급회계 2판으로 해서 중급회계 강의 25번 할 때는 이 책과 이 책으로 강의할 거고요. 고급회계 때는 이 책과 이 책을 강의할 거예요. 책이 너무 두껍다고 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요 포인트 책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필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로 강의를 하는데 모든 내용을 포함한 요약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2차 때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필기를 할 때 필기가 요약서에 모두 포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기를 하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제가 필기하는 부분을 제가 별표를 쳐서 이건 읽어봐야 된다고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개정한 게 해커스 세무사 IFRS 김원종 재무회계 연습 4판인데 3판에서 한 20문제 정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빠르게 푸는 방법, 그림이나 산식 같은 걸로 푸는 별의 방법이 있는데 안 들어간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해설에. 제가 강의하면서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또 다 필기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왁구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또 해설에다 추가해서 해설을 좀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한 주제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 혼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주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 책 준비해 오시면 돼요. 2판하고 4판. 다 최근에 출간했고요. 요거는 회계사 시험 때문에 8월 달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거는 출간한 지 한 15일 됐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유예 2기와 3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반이잖아요. 그럼 수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유예 1기에서 배웠던 기본서와 요약서 과목별로 다 있겠죠? 그거를 진도별로 모의고사가 나가요. 유예 2기는. 그래서 2회독에 맞춰 진도별로 출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출제를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도 나오니까 60점 중에 전부 다 지엽적인 문제로 낸다면 여러분들이 멘탈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한 45점 정도를 낼 거고요. 올해 출제 범위랑 비슷하게 지엽적인 문제를 15점으로 내서 유예 2기 때는 제가 혹시나 여기서 나오면 제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지엽적인 문제도 커버할 수 있도록 제가 출제하는 진도별 모의고사에는 그렇게 낼 거예요. 저희 학원에는 재무회계 강사님이 2분 계시거든요. 반반씩 나누어서 내니까 아마 그분도 유예 2기 때는 약간의 지엽적인 문제를 낼 겁니다. 그리고 유예 3기 때는 실제 시험과 비슷해야 되니까 실제 시험 난이도로 출제할 거고요. 요때 출제할 때는요, 범위가 단원 2단원을 정해갖고 2단원의 요구사항을 다 때려 박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2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유예 3기 때는 실전형과 비슷하게 한 문제의 주제가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들어가게 실제 시험 난이도로 출제를 하고, 그 유예 3기 때는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를 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요거는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것까지 커버를 할 거다. 그래서 유예 2기랑 유예 3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3회독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 요 3기가 끝나더라도 한 달 정도 남거든요. 그때 이제 4회독을 하시고 시험 문제 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강 일정은 2024년도 11월 26일 유예 1기 재무회계 개강을 하고요. 요 유예 1기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온라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유예 2기랑 유예 3기는 웬만하면 학원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제가 그래도 우리 유예반에서 강의를 듣고 제가 채점을 직접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학원과 다르게 제가 직접 채점을 해서 재무회계 잘하는 학생들은 이름을 다 외워요.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저희 다른 학원 강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학원 강사님을 듣더라도 제가 이름을 다 외우는데 저희 학원에서 상위 10% 이상이었던 학생들은 이번에 다 붙었습니다. 2차생이든 3차생이든. 그래서 여러분들 유예 2기랑 3기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에서 20% 이내에 등수에 든다. 한 200명이 시험을 치시면 한 40등 안에 든다. 그러면 거의 합격하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떨어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실수를 해서 떨어진 거예요. 시간 배분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한 과목에 꽈락을 나와서 떨어진 거지. 막 총점은 45점이 실제 합격 커트라인인데 60점을 맞고도 이제 꽈락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거 잘 준비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치셨는데 동차 반 공부하고 치신 분들 떨어지셔갖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1년 동안 또 10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해커스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재무회계에서 여러분들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시험 문제 열심히 내고 강의 충실하게 할게요. 이상으로
우리 해커스 세무사 유해 1기 재무회계 김원종 회계사의 OT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